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괜찮아, 마음 먹기에 달렸어 라는 책이에요. 괜찮아,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 책은 크리스토프 앙드레라는 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가 쓰신 책이고요. 심리치료사이기도 하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이 책이 처음에는 저는 제목을 보고 좀 치유의 내용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그거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기대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책에 부제목이 있는데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한 25가지 조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제목이 더 이 책에 어울리는 제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책이 25가지의 조언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들이 첫 단계는 평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평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나 자신을 알아가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25가지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치유보다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내 마음이나 심리,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책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평온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온함이라는 것은 뭐 심리적 안정이나 평정심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와의 화해와 그리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일컫는 그 모두를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평온함은 자신과의 일체감 그리고 포용력, 미래를 맞이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해야 하는지 그런 평온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다르고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내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 그런 성공을 향한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많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올바른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일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어떤 것을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신의 능력과 그런 힘을 어떤 일을 행할 때 좀 버겁게 느껴지게 하고 그러한 심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정신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넓은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집중력 있게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저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긍정적인 생각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자꾸 연연하게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에너지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장애물이 왔을 때 그게 크든 작든 작은 거는 내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것에 힘겨워한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넘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지나치게 확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또 확인하고, 이게 괜찮을까? 이게 맞는 걸까? 그렇게 지나치게 확인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시간 낭비며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울함이나 슬픈 감정, 그리고 불안한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면 뭐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풀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온종일 안 좋은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면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 명상을 하셔도 좋고, 그러한 시간들이 내 시야를 다른 쪽으로 이완시키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안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좋고 부정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항상 생활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보통 책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기계발서를 보면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을 느끼고 흘려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역할은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것에 불안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고, 어떤 것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무조건 나쁘다, 하면 안 된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연구자들과 전문 치료사들이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3분의 2는 긍정적인 생각을, 3분의 1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안 좋은 거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건 하면 안 돼,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정적인 생각이 왜 들었는지 그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부정적인 생각이면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분의 2는 긍정적인 생각을, 3분의 1은 부정적인 생각을, 그런 것이 좋다고 해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리고 여기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에 대해서 쓰기라는 내용이에요. 쓰기가 왜 좋은지 저번 시간에 감정일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감사일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만 하는
이랑 그 글쓰기를 하는 거랑 그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정신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습관을 관찰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그런 생각이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정신, 우리의 뇌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내 자신, 내 자신의 내면의 존재를 느끼거나 나의 삶을 생각하고 성찰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데는 잘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우리의 뇌가 정신이 바깥으로만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자신을 알아가는데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일을 멈추고 앉아서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하셨고요. 명상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참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상이라는 것이 참 집중력도 좋게 해주고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데 참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들어가 있고 일기를 쓰는 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로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신에 대한 글쓰기가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글쓰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속에 화나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글쓰기를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와 그런 생각하기, 말하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쉽게 곱씹는다는 거예요. 반복된 생각을 어떤 한 가지 생각에 계속 곱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다고 해요. 나를 알아가는 데는 생각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곱씹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글쓰기를 하면 내가 쓴 것을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생각의 정리를 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씹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생각, 어떤 한 것에 거기에 몰입해 있지 않고 내 생각에 막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적으면서 또 적고 추정하고 적고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 엉클어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데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거죠.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치유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유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내 마음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노트에 내가 떠오르는 말들을 다 적어 놓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매일 글쓰기를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이 익숙치 않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이런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